안녕하세요. 고해줄 빌딩의 이팀장 시공조의 김지한. 고해절 빌딩 중개법인의 배정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요 서울에서 기업이나 일자리 많은 지역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건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매매가가 저렴하게 10억대 거래된 사례입니다. 대지 면적 65.34평, 건폐율 22.75%, 연면적 29.73평, 용적률 45.5%, 규모는 지하 없고 지상 2층까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거래 가격은 14억, 평당가 2,1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입니다. 자, 이 건물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또 사이 이게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지상 1층 근생, 2층 주택으로 사용 중이고 건폐율이 37.25%, 용적률이 154.5% 남은 건물입니다. 53년 노후돼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도 안 되고 상당히 노후된 그런 건물입니다. 용적률도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그럼 이 건물은 좀 어떤 방향으로 밸류업 해놓으면 좋을까요? 저는 신축이 맞아 보이고요. 이유가 뭐냐면 용적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높은 층수가 올라가는데 기존의 2개 층 외에 오히려 2개 층 이상이 올라가는 상황이면 이거는 거의 건물이 이제 신축인 거죠. 이미 신축이니까 애초에 그냥 지어져 있는 건물에 대한 미래는 그냥 싹 버리고 처음부터 신축으로 계획을 잡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지금 2층짜리인데 신축하게 되면 몇 층짜리로 좀 나올까요, 대표님? 여기는 평당가가 2천만 원 수준이잖아요. 그러면은 지하를 해서 건축비가 올라가는 게 좀 부담이 돼요. 액수가 어느 정도 평당 뭐 5천 이상 1억짜리다 하면은 비싼 땅이니까 최대한 높게 지고 최대한 깊이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평당 2천만 원 수준의 땅에 지하까지 들어가는 과도한 건축비는 좀 과한 투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지 면적 65평이니까 200% 해서 지하가 없는 연면적 130평 기준으로 4층, 5층 문제 없습니다. 네. 외적인 건물의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좀 디자인되는 게 좋은가요? 주변이 저는 큰 빌딩들이 다 커튼홀 공법으로 시공이 돼 있어요. 역시나 대로변에는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커튼홀 하면 좋은데 꼭 그게 아니고 좀 차별성을 두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주변이 큰 업무 단지들이 있어서 그 업무 단지에 계신 분들이 점심 때 저녁 때 나와서 식사를 하는 주변 꼬마 빌딩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 주변에서 그 빌딩의 덕을 보시는 케이스가 있고 반대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건물 자체가 업무용, 사무용, 사옥으로 괜찮을 수 있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접근 방식에 따라 외관 디자인은 바뀔 거라고 봅니다. 네. 해당 건물의 예상하는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 주변 예상 임대료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선 1층 기준으로 저희가 봤을 때 아무리 구축이어도 10만 원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뭐 신축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예상을 했고 밸류업을 했을 때 지하 없이 지상 4층 내지 5층 이렇게 해서 용적률을 계산해 봤을 때 130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1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예상을 해서 한 1,300만 원 이 정도 임대료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매수 시에 예상되는 실투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14억에 이제 매수를 하셨고요. 취득세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등기 비용, 중개 수수료 이렇게 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대출이 한 8억 정도 이제 나오셔가지고 실제로 현금 투자 금액은 한 7억 2천에서 3천 정도, 이 정도 이제 현금 투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하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14억에 사셨어요. 그리고 건물이 전 130평이 이루어질 건데 신축은 넉넉 잡아 10억 이내면 됩니다. 순수 원가가 24억이 투자가 되는 거고 금융비에 취득세에 이런 부수적인 비용들까지 감안하면은 25 후반대가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월세가 1,300만 원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4% 수익률 건물로 봤을 때 건물의 가치는 40억에 가까이 나옵니다. 이 건물은 1,000만 원이 손익분기점이니 1,000만 원 이상 월세를 세팅하면 된다라는 이런 목표의식을 갖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1,000만 원은 무조건 맞춰질 자리예요. 1,300만 원이 세팅이 되면 정말 훌륭한 엑시트가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뭐 갖고 가시기에도 되게 좋은 케이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22년도에 맞은편에 거래된 사례를 봤는데 평당 2,400 정도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네. 그 사례만 봐도 우선은 2,100만 원 정도의 그 매수를 하셨으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잘 매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건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전통시장 상권의 30억 거래 사례입니다. 대지 면적 110.5평, 연면적 199.07평, 건폐율 66.78%,
용적률 132.2%,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되어 있고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거래 가격은 30억, 평당가는 2,700만 원입니다. 이 건물에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도보 5분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다리봉 전통시장 입구에 위치해서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 용적률이 한 67.8% 정도 남아서 개발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2층 건물이라서 엘베도 없어요. 근데 또 주차는 2대 가능합니다. 시장 상권인데 주차가 되는 건 조금 특별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대표님 딱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하철역에 큰 대형 빌딩 업무단지 형성되어 있고, 여기는 약간 그 배후로 먹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분명 거쳐서 주택가로 이어질 거예요. 위치는 나쁘진 않은데 좀 고민이 됩니다. 110평짜리 토지면 2종 1번 주거 지역이니까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지금 리모델링으로는 부적합하거든요, 건물의 상태가.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20억 정도로 최소한으로 봐서 상가 건물을 갖춘다고 봤을 때 30억짜리 건물에 20억이 플러스 되면 50억 투자가 되시거든요. 50억 투자 정도 되면은 이 지역에 투자를 고민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엑시트는 어렵지만 월세 수익률은 괜찮은 지역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단기 엑시트보다는 저는 꾸준한 월급 같은 수익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은 지역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따로 밸류업을 하거나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신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손을 봐서 월세 수준을 올릴 수 있다면 올리는 게 좋은가요? 저라면은요,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H빔 구조로 지하 없이 빠르게 높게 지어가지고 탄탄한 월세 수익을 갖춰놓을 것 같아요. 월세 수익률은 투자 대비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예상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 상권의 NI가 되게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1층 외에는 대부분 한 5만 원, 6만 원 이 정도 좀 낮게 돼 있어서, 현재를 한번 어림잡아 봤을 때 현재는 한 1,000만 원에서 한 1,1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축을 해서 이제 연면적이 더 늘어나고 했을 때 220평까지 이제 연면적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500만 원에서 한 1,600만 원까지 좀 수익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매수 시에 예상되는 실투자금 어떻게 될까요? 30억에 매수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취득세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셨고, 등기비랑 중개수수료해서 3천만 원 초반 정도 나가셨어요. 그래서 대출은 한 22억 정도 지금 받으셨고요. 법인으로 이제 매수를 하셔서 실현금 투자 금액은 9억 7천 정도, 이 정도 나오셨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건물 합리적으로 매수하신 것 같은가요? 거래 가격이 30억 정도고요. 건물이 220평으로 지어지려면 지하 없이, 그러면 이제 원가가 45억이 됩니다. 45억 원가에 이런저런 부가적인 비용 이것저것 들어가셔서 원가를 그냥 50억이라고 대략적으로 보자고요. 그랬을 때 저는 예상 월세가 1,500에서 1,700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역은 수익률이 강남보다 좀 잘 나와야 돼요. 4%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건물은 조금 비싼 거예요. 되게 타이트한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변에 이제 거래 사례들을 뭐 몇 개 없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한 2천 후반에서 3천 초반 이 정도에 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은 한 2,700, 그러니까 원래 거래 사례만큼 비슷하게 거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적당히 사셨다,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대로변 상업지에 35억 거래 사례입니다. 대지 면적 53.3평, 연면적 85.63평, 건폐율 60.62%, 용적률 148.16%,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되어 있고요.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거래 가격은 35억이고요. 평당가는 6,500만 원입니다. 그럼 이 건물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남부순환도로 대로변에 코너에 위치해 있어요. 주택이 없는 올 근생 건물이고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50년 노후된 건물이고요. 주차가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요. 일반 상업지인데 지금 현재 용적률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용적률 많이 남아있으니까 신축이 나은지, 아니면 그래도 층수가 뭐 3층까지니까 리모델링이 나을지. 일반 상업지는 웬만큼 땅이 나와야 됩니다, 사이즈가. 아니면 옆에 필지랑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3평의 면적에서 일반 상업 지역의 장점은 누리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하 한 개층, 지상 3개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차장 추가 없는 중축을 한 개층 정도 가능해 보여요. 그러면 지상 4개층에다가 지하 한 개층에서 총 5개층짜리 건물을 만들고 5개층 건물에서 나올 수 있는 임대 수익이
이 거래 가격에 적당한지 이렇게 검토하시는 게 맞아 보여요. 그러면 임대료가 중요해지겠는데요.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리모델링, 신축된 그런 것들은 한 15만 원 정도. 그리고 좀 구축 건물들은 한 10만 원 정도. 저희는 이제 좀 리모델링을 할 거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이 정도 NI를 책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연면적 110평에 한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월세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춰지면은 이 건물의 가치는 36억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4%로 봤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거래가가 35억이고 여기에 부수적인 비용이 붙고 그렇게 되면은 이미 이제 손해를 보는 건데 대로변에 대한 접근법은 조금 다르긴 해요. 대로변은 어느 지역을 가도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대로변이면은 더 좋아서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와요. 이 케이스도 볼게요. 여기 대로변이니까 안정적인 겁니다. 월세 걱정을 안 해요. 그러면은 저는 거꾸로 이 동네에 이면도로가 4%를 제가 기준으로 아까 잡아드렸으니 여기는 대로변이니까 3%만 봐도 된다는 거죠. 월세 1,200만 원에 3% 수익률이 나오면은 48억짜리 건물입니다. 35억 거래 원가에서 리모델링 엘리베이터 넣고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했어요. 원가가 43억입니다. 43억 원가에 뭐 취득세, 중개수수료, 부수적인 비용을 3, 4억 정도 들어갔다 치면 46, 7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3% 수익률을 봤을 때 48억짜리 건물이 된다고. 바로 엑시트가 되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수익률을 맞춰놓을 수 있다. 자, 목표 수익률이 3%일 때 1,200만 원 나오면 이 건물은 투자했을 때 그래도 갖고 가시기에는 나쁘지 않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기회가 되면 옆에 건물과 또 옆에 건물을 합쳐서 신축으로 한다라면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예상하는 실투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으로 매수를 하셨고요. 35억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취득록세가 한 1억 6천 정도, 등기비, 중개수수료에서 한 4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은행권에서 대출이 25억이 대출이 됐고요. 실현금 투자액은 8억 7천만 원 정도, 이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이 건물 합리적으로 매수하신 것 같은가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그 바로 옆에 필지가 있어요. 코너 필지가 있는데 그 코너 필지가 같은 날에 같이 매수가 되셨어요. 네. 대표님 말씀대로 거기를 묶어서 좀 더 크게 높게 올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너 건물은 평당 8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이 옆에 건물은 이제 6,500에 거래가 됐는데 이거를 같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7천대 건물이 될 거니까 대로변이라는 장점도 있고 이 코너 건물이라는 장점도 있고 좀 상징성 있고 잘 매수한 건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건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변의 나대지 건물인데요. 기존에는 모텔이었던 40억대 거래사례입니다. 대지 면적 99.7평, 연면적 228.23평, 건폐율 49.95%, 용적률 168.83%,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준주거 지역이고요. 거래 가격은 42억, 평당가는 4,200만 원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43년 노후된 건물인데 지금은 이제 멸실이 되었어요. 이제 멸실이 돼서 나대지 상태이고요. 토지가 약 100평, 준주거 지역입니다. 네, 건폐율이 한 60%에서 용적률이 400% 정도까지 신축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좀 신축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준주거는 사선 제한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래서 건폐율 60%, 용적률 400%. 그러니까 총 400평짜리 건물이 들어서는데 7계층짜리 건물이 들어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선택은 뭐냐면 저층부에 주차가 잘 되는 건물을 할 것이냐 그냥 주차를 조금 포기할 것이냐 차이인데 제 생각에는 1층 상권이 활성화되어진 지역은 아니에요. 자동차 유동인구가 많아서 저는 1층을 과감하게 필로티로 해서요 주차를 그냥 많이 갖춰서 1층 포기하시고 2층부터 7개층 그렇게 해서 누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완공이 되고 나면 예상 임대료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코너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평균 NI 한 9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400평 정도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3,500에서 600만 원 정도 수익 발생할 건물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상되는 실투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으로 42억에 매수하셨어요. 그러면서 취득세가 한 거의 2억 정도 나가셨고요. 등기 비용하고 중개수수료가 4,500 정도 이 정도 발생하셨습니다. 은행권에서 대출은 한 30억 정도 나왔고요. 현금 투자가 14억 4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나대지 합리적으로 좀 매수하신 걸로 보이나요?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라 틀릴 것 같은데 뭐 주변에 보니까 대부분 주거로 이루어졌네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해서 주거에서 분양 시장이 완전 죽었습니다. 저런 빌라형, 단독형 나홀로 아파트들은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분양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비브랜드의 단독형 아파트들을 요즘에는
분양을 받진 않죠. 그것도 빌라도 마찬가지고요. 전세는 더더욱 안 들어가려고 하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목적을 갖고 매수하셔서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고시원이 답인 것 같아요. 지금 단순히 분양형 아파트 옆에 주변처럼 그렇다고 사무실 자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상가가 막 갖춰질 자리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답은 고시원인데 제 충고대로 고시원으로 만약에 방향 설정을 하신다면 저는 수익률이 잘 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기사님?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은 게 이 주변에 그 고시원으로 사용할 수요가 너무 많아요. 여기 뭐 산업 단지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고 1,500만 원, 600만 원 임차만 맞춰진다면은 상당히 수익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평당 8천만 원, 그 옆에가 6,500만 원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됐고 이거는 그 옆으로 한 50m 옆에 있는 부지란 말이에요. 근데 평당 4,200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잘 매수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저희가 가산 디지털 단지를 파헤쳐 봤습니다. 또 궁금한 지역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내가 건물을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분별하는 게 잘 지금 하고 있는 건가? 혹은 매수하시고 나서 신축이 맞을까? 리모델링이 맞을까? 고민과 선택의 그 기로에서 헤매시잖아요. 제 옆에 전문가분께서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드리는 프로젝트를 건물 매수부터 밸류업, 매각까지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저희가 매일 한두 분씩 이렇게 상담 접수를 하면 네. 1년에 250분, 300분 정도를 상담을 해요. 네. 갖고 계신 분이 리모델링 의뢰를 주시기도 하고 신축 의뢰를 주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이 매수 검토가 많으세요. 검토 의뢰를 하시는 건물이 좋다 나쁘다 네. 상담하면서 1시간 내에 답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납득을 해서 가세요. 1시간 동안 제가 상담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걸 배우셔서 좋은 물건을 갖고 오시냐?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저희가 좀 책임감 갖고 아예 그냥 건물을 좀 골라드리겠다. 그리고 그 건물이 왜 좋은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프로세서가 이해가 가게 설명을 드리는 이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뭐 저희 따라오세요. 저희만 믿으세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네. 이게 왜 좋은지, 왜 전망이 있는지 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엑시트까지 네. 뭐 갖고 가셔도 좋고요. 이거 설계도서가 나오면 타 업체에 견적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드릴 거고요. 네. 다른 데보다 이윤이 없고 원가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투명하게 증명까지. 검증하고 할 겁니다. 어떻게 찾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괜찮은 매물들을 가끔 올려드리는데 네. 영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숨겨진 매물들이 있거든요. 또 있죠. 상권 분석, 입지 분석, 그리고 그거에 따른 매매가가 적절한지 판단을 해드리고 밸류업이 된 다음에 어떻게 재매각이 될 건지에 대한 그 금액까지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고 계산을 하신다면은 사실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시간이 또 돈이잖아요. 공정률 건폐 막 혜택본 건물 최소한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밸류업을 수 있는 이런 건물들 중심으로 그래야 공기도 단축되고 네. 신축인지 리모델링인지 모를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물 네. 이런 건물을 저희가 찾아서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대출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구해줘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고 계시는 은행 센터장님, 지점장님 도움을 받아서 금리가 조금 인하되는 혜택을 보실 수 있고 세금은 탈세가 아니잖아요. 네. 절세 방안, 세무사님, 법무사님 연계를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을 하시고 밸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를 놓고 재매각까지 전체 과정을 저희가 도와드리는데요. 시공조화에서 밸류업을 해주시면 구해줘 공실팀에서 임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 임대가 나아지면 그러면 건물 관리는 어떻게? 건물 관리도 구해줘 공실팀에서 도와드릴 거고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건물에 대한 AS도 대표님 도와주실 거죠. 근데 AS는 뭐 저희 회사 망하기까지 해드릴게요. 아, 이전까지. 네. 재매각은 이제 구해줘 빌딩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세가 남아 있잖아요. 네. 구해줘 빌딩에 계시는 세무사님께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해드리고 끝까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